네, 방금 전에 지금 이제 그 보도 자료가 났는데 KBO 실행위원회에서 안건이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뭐 가벼운 주제들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ABS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번 그 실행위원회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아시아 쿼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프리미어 12 기간 중에 그 대표이사들이 모였고 대만에서 그러면서 사실 좀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갑자기 그냥 내년부터 하는 게 어때?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이게 구단 관계자들도 많이 당황을 했어요. 그렇죠. 네. 당장 내년에 하자고? 이래가지고 그래 이걸 일단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제 실행위원회에서 거수를 했고요. 결과가 8대 2였다고 합니다. 네, 8명이 26년도부터 하자. 원안대로 조기 시행은 반대. 조기 네. 시행하지 말자. 조기 시행을 찬성하는 구단은 2개 구단이었다고 해요. 근데 8대 2로 2026년도부터 네. 아시아 쿼터를 하기로 했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좀 논의해야 될 부분도 많고 맞아요. 협약도 맺어야 네. 돼요. 이걸 두고 뭐 당연히 이제 아시아 쿼터니까 뭐 MPB나 네. 또 대만 CPBL이나 그렇죠. 또 넓게 보면 호주 ABL까지도 뭔가 우리가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당신네들의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할 것이다. 해야 되는데 결국에 그냥 통보만 해서는 안 되고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에 지방 A 구단이라고 타이틀을 쓰셨는데 네. 기습 시도는 실패. 지방 A 구단의 기습 시도는 기습 시도. 야, 이게 어제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아시아 어젯밤 상황 쿼터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래서 좀 많은 구단들이 좀 벙쪘다라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예. 원래 이제 26년에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지난 실행위원회 때. 그러니까 이게 네. 실행위원회에서 거의 매달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바로 실행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게 중론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약간 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 원안대로 가고요. 일단 현재 논의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협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좀 어느 정도 기준선을 만들고 있어요. 일단 현재 스코어를 놓고 보면은 메이저리그 그리고 마이너리그에 전회까지 소속된 선수는 제외시키자. 전에까지. 전회까지.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겠죠. 아시아 선수지만 만약에 26년도부터 아시아 쿼터를 하게 된다면 25년도에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에서 뛴 선수는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네, 고요. 그리고 근데 아마 이거는 호주 선수가 들어갈 그렇겠죠. 경우에 네. 이걸 고려해서 맞아요. 넣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호주 선수가 호주에 이중 국적자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맞아요. 미국, 엄청 호주. 많아요. 네. 미국 네. 호주를 같이 갖고 있는 그렇죠. 인원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 선수들은 현재 외국인 선수 대상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용병을 한 명 더 쓰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럼 그냥 되면. 외국인 선수가 네. 4명이 되는 거는 물론 저가형 외국인 그렇죠. 선수. 그렇게 되면 좀 차별화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이 전해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뛰는 선수는 제외하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선수 대상으로 좀 보면은 MPB와 네. CPBL의 당의 소속자는 좀 제외해보자. 그러니까 26년도부터 아시아 쿼터가 시행이 되면은 네. 26년도 당의 시즌 중에 일본 프로야구나 대만 프로야구에서 뛰었던 그 등록했던 선수는 좀 빼고. 빼자. 이건 아마도 이제 일본 대만 네네. 측과 협상에 있어서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선수를 좀 빼앗아 간다. 그렇죠. 빼가는. 빼가는 네, 느낌이 빼가는. 들 수 있잖아요. 대만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만 더, 네. 더 그럴 수 있죠. 안 그래도 대만은 지금 그 외국인 선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네, 좀 맞아요. 빼앗기고 저희가 있어요. 계속 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시즌 중에 좀 기존 외국인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이래버리면은 사실상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게 지금 CPBL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 실행위원회에서 이런 기준선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계속 논의를 할 것 같아요. 26년도부터 실행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고 선수협과 논의도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네. 선수협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선수협은 두 가지를 놓고 좀 요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네.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호주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애매하지 않냐. 호주를. 네, 네. 앞서 저희가 말한 그렇죠, 것처럼 호주에 이중국적자가 많은데 사실상 호주 선수 풀이 뭐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풀이라고 봐도 무방한 부분이 맞아요.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ABL만 봐도 마이너리그에서 뛰다가 겨울에 비시즌이 돼서 ABL에서 뛰고 이런 경우가 네,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지 않냐 호주로 아시아 쿼터로 넣는 게 이게 선수협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고 하나 더 선발 투수는 좀 빼는 빼자. 게 맞지 않냐. 이미 두 자리를 지금 외국인 하고 투수들이 거의 있는데, 잡고 있는데. 예, 만약에 선발 투수 포지션을 열어놔 버리면은 모든 팀이 아시아 쿼터를 선발 투수로 그렇죠. 넣을 테고 그러면은 팀마다 토종 선발 투수는 2명밖에 명. 없어지는. 그렇죠. 물론 이러면 전력은 강해지겠지만 안 그래도 지금 토종 선발 못 키운다고 난리가 났는데 네. 이게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선수협은 좀 이 두 부분을 두고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수협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러면 저 국적 여권 보고 호주 불펜 투수 뭐 이래야 되나? 뭐 저기 그래야 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죠. 네, 뭐 맞아요. 아니면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오케이 불펜 투수 대신 오프너 쓰고 2회부터. 그러니까 그런 룰들이 지금 어떡할까요? 악용의 사태가 벌어지니까 규정을 네. 또 잘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 그렇죠. 선발 투수를 제외한다고 했을 때 오프너 쓰면은 맞아요. 2회부터 쓰면 불펜 투수잖아요. 그럼 이닝 제한을 둬야 될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 아시아 쿼터로 데려온 선수는 경기당 뭐 2이닝 이상은 던질 수 없다. 뭐 그러니까 좀 이게 또 막 세부적으로 짜다 보면 규정이 좀 되게 지저분해 네, 보일 수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아시아 쿼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도입이 네. 조금 어렵다라는 어려워요. 판단을 한 게 이제 8개 구단은 맞아요. 이게 너무 이게 지금 네.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게 세부 사항을 확실히 조율하고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아까 같은 맞아요. 오프너 쓰고 불펜 넣고 뭐 이런 게 나올 테니까 네. 그래서 조금 미뤄진 것 같아요. KBO 이스테드님께서 질롱시티 명예시민이라고 이제 김질롱 PD 네, 제가 그 질롱 부시장님이랑 한번 독대를 한 적이 있어요. 명예시민. 네, 질롱 부시장님이랑 제가 그 독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호주에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호주 왜 양국에서. 우리를 안 불러주지 다시? 좀 불러줘야 되는데. 네. 하여튼 호주를 그 아시아 쿼터에 넣는 건 뭐 어찌 보면 그래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되게 그 좀 모호한 규정이 될 가능성도 좀 있겠다 좀 싶어요. 많이 모호한데 네. 그렇다고 또 그 APBC 있잖아요. 네. 그 유망주 선수들끼리 거기 또 호주가 들어가요. 나오잖아요. 네. 네.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인데 그럼요. 호주가 포함돼 있어요. 참 애매합니다.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 아시아 쿼터 관련해서 왜 일본은 그러면 아시아 쿼터에 대한 고민을 안 할까? 뭐 대만이야 뭐 네. 그렇다 쳐도 아무래도 조금 더 뉴질랜드도 좋네. 뉴질랜드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은 왜 아시아 쿼터로 고민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네. 외국인 선수 보유에 이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보유하는 거는 사실상 보유는 상관없고 네. 딱 출전만 세명. 그렇죠. 출전에 대한 제한만 있지 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이미 MPB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유망주 풀을 중남미로 이미 거의 확보한 상태예요. 맞아요. 네. 보급선이 있네 거기. 네, 이미 도미니카, 쿠바 이쪽에서 엄청 넘어와요. 정말 어린 선수들 막 18살 막 이런 선수들이 MPB에 입단해서 거기 막 3군부터 일본 프로야구 3군부터 육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또 KBO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게 그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렇죠. 성장을 해서 MPB에서 1군 스타가 돼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메이저리그에 가는 맞아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간 선수가 양키스 이루스 보던 소리아노. 알폰소 맞아, 소리아노가 알폰소 바로 딱 그 경우죠.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냉정히 봤을 때 그 유망주 선수 풀이 중남미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아시아 쿼터까지 일본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박지영 TV님이 잘생겼다 하면 박지영 내 얘기는 안 혼난다 하네. 너. 나랑도 친한데. 박지영 혼난다. 예. 저 유명한 그 사람이에요. 네, 그분 맞아요. 네. 네. 오늘 저 예고 참여하겠다 그랬는데 저렇게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할 거면 올리지 마세요. 좀 진지한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지영 TV님. 예,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ABS 스트라이크 존을 일단 조정을 하기로 일단은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좀 이해되기 편하게 존이 기존 존이 이랬으면은 그렇죠. 좀 내려갔습니다. 조금 내려서 조금 전체적으로 뭐 얼만큼 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KBO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이게 어쨌든 ABS는
그 키에 따라서 이게 상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키 180 선수가 1cm였나요? 잠깐만요. 네, 1cm로 나왔네요. 1cm 정도 이 네모가 내려간다. 약간 내려간다. 네. 그러면 그동안 그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그 타자들이 애매했던 그 하이패스볼, 그러니까 네. 1, 2, 3번 존의 높은 공, 네. 이 부분은 조금 하향 조정이 가능하겠군요. 아무래도 타자들이 가장 좀 항의가 많았던 것도 이 하이존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네모가 좀 내려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도 저 1번, 3번 안 깎아. 그러니까 네. 여기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1-3번. 코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특히 현장에서는 여기 코너 네. 이쪽이 네. 좀 동그랗게 네. 곡선으로 좀 깎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야구 룰에서 스트라이크 존은 사각형인데, 사각형인데. 이거를 한국만 동그랗게 만드는 건 또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냥 네모가 좀 네. 내려간다. 네. 화가 많은 최 부장님도 그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약간 낮은 공을 많이 던지는 네. 사이드암 투수들은 좀 유리해질 수 있을까요 올해보다? 사이드암 투수 근데 사이드암 투수가 어려움을 겪었던 게 그러니까 두 개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은 맞고. 앞에를 통과하고 네. 뒤를 통과하지 더 못해가지고 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내려갔으니까 좀 이득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해봐야 알 것 얘기는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저 타자들 볼이다라고 낮은 공 안 쳤던 공이 조금 더 낮은 공도 네. 스트라이크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고용표 선수가 네. 좀 그런 경우가 많았대요. 앞에는 통과하는데 아하. 뒤가 통과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인지업처럼 이렇게 회전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공 같은 경우에는 앞은 지나가는데 그렇죠. 뒤가 지나가지 휘니까. 못해가지고 휘면서 그래서 볼이 나올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 내려갔으니까 또 통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좌우가 그래도 바뀐 건 아니라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청소년 대표 출신 사이드암 투수에게 물어봤는데 우리 이제 네. 결국 사이드암 투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높낮이가 아니라 여기래요. 좌우. 네, 좌우 여기서 반개 한 개 고기가 맞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것도 네. 크죠. 네. 근데 좌우는 일단 유지거든요. 음. 네, 그래서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대신 아마 좀 낙폭이 큰 커브가 네. 올해보단 내년에 더 잡힐 가능성이 스트라이크로 잡힐 가능성이 생기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 존이 사실은 좀 더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지난번에 그 양현종 선수 인터뷰 때도 양현종 선수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존이 높은 존만 공격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희는 평생 이 높은 존을 던져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낮게 던졌기 여기에다가. 때문에 네. 이게 너무 낯설고 그 공의 구위가 떨어지면 바로 홈런입니다. 이게 투수들에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양현종 선수는 그래도 KBO 리그에서 하이존을 굉장히 자주 쓰고 잘 쓰는. 그런 잘 보도, 쓰는 선수에서 네, 그런 이야기를 불구하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야구할 때 그때 야구는 사실 무릎 이거였잖아요. 무릎, 예, 여기. 타자 무릎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다가 그렇죠. 예, 낮게 네. 그거였기 때문에 그게 거의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맞네요. 광기호님 말씀처럼 포크볼러한테는 조금 좋은 소식이 될 수 네, 있죠. 떨어지는 왜냐면 낮은 공을 공들이 떨어지는 조금 네. 더 잡힐 테니까. 예, 떨어지는 공을 던지는 투수한테는 그래도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변화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그 ABS 존을 우리가 첫 해였기 때문에 약간 시행착오도 좀 있었는데 많이 조정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존을 낮춘다는 거. 요거는 조금은 좀 양쪽 투수에게나 타자에게나 조금 좀 괜찮은 그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냥 네. 이만 깎아버리면 그럼요. 투수한테 또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수와 타자 간의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논의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발표가 난 게 그 피치 클락 도입에 대한 세부 규정이 어느 정도 나왔죠. 네. 네. 그러면서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게요.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25시즌이 끝나면은 26 WBC를 합니다. 3월 달에. 그렇죠, 3월 달에. 그러면은 거기에 피치 클락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메이저리그가 이제 주관하는 대회이기 그렇죠. 때문에 피치 클락 안 하고 있다가 26 WBC에서 피치 클락 마주해 버리면은 네. 그때 진짜 뭐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28년도 LA 올림픽에서 야구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IOC에서 야구가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경기를 좀 많이 하게 해달라. 하루에 3경기 정도 하게 해달라. 이 말은 즉슨 경기 시간을 단축시켜라 이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또 경기 시간 단축에 피치 클락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모로 앞으로 국제 대회를 생각했을 맞아요. 때는 피치 클락을 이미 좀 적응을 해놔야 되긴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군에서도 네. 피치 클락이 도입이 되고요. 시간도 나왔습니다. 네, 주자가 없을 때 20초, 있을 때 25초로 한다고 합니다. 조금 여유 있네요. 다른 건 메이저리그나 뭐 CPBL보다는. 그러니까 CPBL을 좀 참고한 것 같아요. 그대로? CPBL이 25초인데 그렇기도 하고 타자의 타임의 수는 2회까지 허용이고 메이저리그와 좀 다른 점은 견제 그리고 마운드 제한은 마운드에서 빠지는 거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흔히 뭐 디스인게이지먼트 룰이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적용하지 않기로. 네, 그래서 했고, 예. 메이저리그는 이것까지 있으면서 도루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견제 제한이 있으니까. 하지만 KBO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피치 클락이 생기긴 했으니까 주자한테 유리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견제 제한까지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도루가 또 얼마나 늘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3피트 라인 확대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것도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지금까지는 이 3피트에 너무 곡해됐다? 그렇죠. 네, 라고 본다면은 이제 좀 상황도 좀 많이 보고 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구장마다 이게 달랐어요. 약간씩. 네. 그 일루 라인의 잔디까지를 대충 보잖아요. 네. 그리고 잔디 라인까지가 구장별로 좀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구조가 네. 달라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는 잔디를 밟았으니 스피트 라인 넘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네. 조금 그거를 봐서 상황에 맞게 네. 좀 융통성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일단 구장마다 일곱 구장마다 이 라인을 동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렇죠. 사실 3피트 규정이 확립이 됐어야 됐는데 이게 좀 컸거든요. 구장마다 다른데.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전 구장을 통일한다고 하니까 3피트 이슈가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네. 굉장히 좀 모호할 때가 많았고 맞아요. 이걸 3피트를 판정을 해야 되는 네.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되려 경기가 좀 중단되고 그런 맞아요.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내년에 손을 좀 볼 것 같고 또 하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체크 스윙입니다. 이게 아, 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가장 감독들이 항의를 많이 했고 타자들도 항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어서 네. 말들이 참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체크 스윙은 2군에서 시범 운영을 먼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스윙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하. 그리고 스윙 궤적과 투구가 통과했는지 이 부분을 좀 볼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매우 어려운 게 야구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안 나와 않아요. 있어요. 네, 네. 체크 스윙이 뭐냐, 어디까지 스윙이냐, 스트라이크냐,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어쨌든 미국도 시도는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애리조나 교육리그에서 이 부분을 이제 비디오 판독에 네. 넣었어요. 챌린지 항목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KBO도 좀 참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트가 나온 각도를 좀 본다고 합니다. 배트 각도가 홈플레이트 앞면과 평행을 이루는 시점보다 타자석 앞면 기준으로 애리조나 교육리그는 135도였다고 해요. 135도요? 네. 각도기로 재야 되나요? 근데 미국은 이게 가능한 게 이 트래킹 데이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보통은 이제 공의 움직임만 추적을 하는데 네. 미국은 선수들의 움직임, 배트의 이런 스윙 궤적도 추적을 해요. 아하. 그래서 이게 요즘에 이제 그 MLB 게임 데이를 보면 뭐가 네. 나냐면은 선수들이 그냥 졸라맨 아세요? 네. 그 형태로 네, 이렇게 다 해서. 움직이는 게 막 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리플레이를 영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걸로 더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시스템이 발전을 해가지고 MLB는 좀 가능한데 KBO는 일단 비디오 판독으로 이걸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KBO는 타자석 앞면 기준으로 이 배트가 나온 정도가 90도일 때 스윙으로 좀 보겠다. 90도일 때 몸의 각도에서 90도.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한다 그러면 딱 가운데까지. 네. 어쨌든 시범 운영이긴 한데도 네. 좀 말이 많겠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도입이 돼도. 제 예상은 네. 이거를 또 정확히 이게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좀 이 비디오 판도를 볼 수 있는 게 스윙의 궤적과 투수가 던진 공이 얼마나 교차했냐. 사실 교차하면 이건 스윙으로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요 정도는 비디오 판도에서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을 이강철 감독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시즌 중에 어려운 거 안다. 체크 스윙 판단하기 어렵고 비디오 판독을 하더라도 이 스윙 정도를 보기 어려운 거 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배트가 나온 궤적과
투수가 던진 공에 이 교차하는 거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비디오 판독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라도 좀 기준으로 마련해보자라고 이강철 감독이 가장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네. 없지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이슈가 참 많았었는데 아니 근데 그 비디오 판독이니까 네. 김진롱 PD 그 네. 비디오 판독으로 저 그림 구현이 가능해요? 어때요? 근데 저게 구현은 가능한데 이게 네. 카메라가 중계 카메라의 위치가 중계 카메라 위치를 바꿀 수는 없잖아, 그렇게. 네, 그 저게 다 동일하진 않잖아요. 네. 위치가. 다 달라요. 네,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저걸 한다 그러면 저거에 맞는 저거를만 판단할 수 있는 카메라가 각 구장마다 동일한 위치에 맞아요. 있어줘야 저게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방송국 가장 카메라만으로는 맞아요. 한계다. 한계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높이도 다르고 위치도 조금씩 다 다를 거란 그렇죠. 말이죠. 네. 게다가 이게 2군 구장이에요. 아. 2군 구장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설치가 매우 어려운. 더 어렵죠. 그러니까 더 어렵죠. ABS가 왜 다 퓨처스리그에서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ABS를 설치할 수 없는 2군 구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래서 오늘 KBO 보도 자료를 보면은 구장별 카메라 설치의 환경적 차이로 인해 장비 설치에 적합한 환경을 가진 퓨처스 구장을 선정해 아하.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결국에는 퓨처스리그 모든 구장에는 이게 설치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찌됐건 저렇게 한다는 건 뭐 어쨌든 후반기쯤에 한번 도입도, 그러니까 1군에서의 도입도 네.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이강철 감독이 말한 이 교차되는 그 부분, 그건 확인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편하잖아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네. 이렇게 해봅니다. 네. 자, 이게 뭐 논란의 워낙 중심이었어서 책스윙 이야기까지 저희가 일단은 해봤고요. 자세한 그 소식은 KBO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또 이렇게 보도자료가 일본어로, 나왔습니다. 네, 네. 정리가 돼 있고 뭐 기사로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